지난번에는 저희가 의식, 또 무의식, 더 나아가서 영성의 세계까지 살펴보면서 우주 진화와 인간 정신의 연결고리를 탐구했었죠. 네,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던가 SBNR 같은 현대 영성운동 얘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서는 그 흐름을 봤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의 13장, 14장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그 유명한 개념들이 나오는군요. 네,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개인은 어떤 의미인지, 특히 혼론과 홀라키, 그리고 창발성이라는 개념, 이거 아주 흥미롭거든요. 중요하죠.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부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13장에 그 혼론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스스로는 완전한 하나인데 동시에 더 큰 전체의 부분이 된다. 예를 들면 심장 세포 같은 거요? 네, 정확합니다. 심장세포 하나가 그 자체로 생명활동을 하지만 결국 심장이라는 더 큰 기관의 일부인 것처럼요. 부분이자 전체, 그게 혼론이죠. 아하, 부분이자 전체. 그리고 이런 혼론들이 모여서 이루는 구조, 그게 바로 홀라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홀라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위아래가 있는 계층 구조? 그러니까 하이어라키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하위 혼론을 그냥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면서 더 복잡한 상위 혼론이 되는 거예요. 뭐랄까, 중첩된 시스템 같은 거죠. 아, 포함한다. 네. 세포가 모여 조직, 조직이 기관, 기관이 개체, 그리고 개인이 모여 가족, 사회, 국가. 이렇게 점점 더 큰 혼론으로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점진적으로 포함하며 커지는 구조. 바로 이 홀라키 구조를 통해서 자연은 끊임없이 창발적 진화를 하게 됩니다. 아, 또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창발, emergence. 이게 핵심 키워드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냥 부분이 모였을 뿐인데 예상 못한 뭔가 새로운 게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느낌이죠. 책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창발이란 건 하위 단계의 요소들만 봐서는 도저히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새롭고 더 복잡한 질서나 특성이 상위 단계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특성. 그렇죠. 부분들을 그냥 더하기만 해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전체로서만 갖는 고유한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개미 하나하나만 연구해서는 그 개미군집 전체의 복잡한 사회구조를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아하, 개미군집 비유 좋네요. 이게 복잡계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한 원인 결과, 이걸 넘어서는 현상을 보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A 때문에 B가 생긴다 이런 단순한 원인 결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14장에서 말하는 선형적 사고의 한계, 그리고 복잡계 관점이 왜 중요한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 여기서 그 유명한 해안선 길이 얘기가 나오죠. 재밌더라고요. 네, 루이스 리처든슨의 해안선 길이의 역설. 이게 참 신기한 게 해안선 길이를 잴 때요. 자를 더 작은 단위로,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잴수록 오히려 전체 길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와, 그게 왜 그렇죠? 보통은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인 매끈한 도형이랑 달라서 그래요. 자연 해안선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굴곡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프랙탈 구조 때문입니다. 프랙탈이요? 아, 부분을 확대해도 전체랑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 네, 맞아요. 망델브로가 이걸 프랙탈 기하학으로 정립했죠. 핵심은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한 직선이나 곡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자기 유사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와, 그냥 해안선 길이 재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나 우리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줘요. 14장에서 거시적 필연성과 미시적 우연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거시적 필연성, 미시적 우연성. 좀 어려운데요. 이게 청취자분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큰 틀에서 역사의 방향이나 사회 변화 같은 건 어느 정도 정해진 흐름, 즉 필연성이 있다는 거죠. 기술 발전 방향 같은 거요. 아, 거시적으로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하지만 그 큰 흐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누가 그 역할을 맡고 또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는 정말 수많은 개인의 선택, 그리고 그야말로 우연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시적 우연성이에요. 예를 들면 평균 수명 같은 걸까요? 평균 값은 예측 가능하지만
바로 당신이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어차피 큰 흐름은 정해져 있으니 내 노력은 별 의미 없어. 이런 운명론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그 점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분을 이해하면요. 내 성공은 전부 내 능력 덕, 필연. 실패는 그냥 운이 나빴어, 우연. 이렇게 생각하거나 남을 볼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내로남불식이요? 네, 그렇죠. 내 선택이나 행동이 분명 중요하긴 한데 그 결과는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복잡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뭐랄까, 운명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아닌 그 사이의 현실을 보게 된다고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또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군요. 세상이 참 단순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러면 이 창발성, 복잡계, 그리고 필연과 우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사건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서서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맞아요. 너무 쉽게 단정짓지 않게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혼론과 홀라키라는 구조를 통해서 자연과 사회가 어떻게 부분과 전체로서 상호작용하며 창발적으로 진화하는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연성과 우연성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세상을 복잡계의 렌즈, 프랙탈이라든지 창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실제 자연이 돌아가는 방식에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익숙한 그 선형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15장 진화와 도태의 사이에서를 탐구할 텐데요. 아, 이것도 아주 논쟁적인 주제죠. 네, 다윈의 진화론부터 사회 진화론, 또 크루포트킨의 상호 부조론, 그리고 적합도 지형 같은 흥미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존과 진화를 결정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진화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서로 돕는 협력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